안녕하세요. 우준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독서 지문 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재 개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설명문이고요. 그러면은 지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 설명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주요 소재는 르누아르의 삶하고 그림. 그러면 당연히 이 삶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제는 뭡니까? 자, 이 르누아르의 그림과 낙관적인 예술 철학.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낙관적인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긍정적이다. 그러면 자신이 바라는 것 또는 원하는 것, 자, 이것이 문제 없이 다가올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화가의 여러 작품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개 방식은 주된 전개 방식은 예시가 된다 이거죠. 자, 예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화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 문학으로 치면 뭐예요? 문학으로 치면은 이른바 작가 표현론, 학교에서 배웠죠. 자, 요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만 여기는 그림이죠. 그죠? 미술이고 우리는 문학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르누아르의 삶 이렇게 돼 있고, 자, 출생은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림 입문 계기는 바로 뭐가 된다? 이 리모주라는 동네에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자기 화공이 뭔지는 본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잘 모르겠는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작업 태도는 소박, 성실한 장인 정신, 그 다음에 회화. 이제 우리가 흔히 회화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작품 특징을 보니까 일상생활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때요? 보통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르누아르는 이렇게 생긴 분이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되게 빽빽하게 뭐가 되겠죠. 그죠? 자,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고전적이고 엄격한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뭐라고요? 사실주의라는 게 있었대. 자, 사실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바로 고전적인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고요. 똑같이 파란색이니까 좀 이상하네. 색깔 바꿔볼게요. 위에도 지우고. 자, 어디 봅시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일단 뭐라고? 고전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자, 이게 바로 프랑스 사실주의인데, 자, 여기 프랑스 나왔고, 그 다음에 언제? 19세기 중후반의 프랑스입니다. 알겠죠? 자,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 자, 이름을 다르려면 또 뭐예요?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카데미즘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이니까 사실주의라는 말이 나와도 아카데미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카데미즘 이렇게 나오면 곧 사실주의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벗어나 그랬죠. 그죠? 벗어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 반대. 그쵸? 자, 뒤에 나오는 뭔가가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인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실주의 화풍, 엄격한 규율, 이것에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격한 규율의 반대는 자유로움이 되겠죠. 그죠? 개성적인 뭐 이런 게 되겠고, 여기서 앞에서 고전적인 그랬으니까
우리 인상주의는 뭐 새로운 뭐 신세대의 뭐 새세대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에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술레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뭐 대표적인 구분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를 열거를 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명, 2명, 3명, 4명, 5명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얘기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얘기할 건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제목이 뭐, 르누아르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르누아르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달러, 바로 르누아르 나왔죠, 그죠? 자, 르누아르는 본 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리모주 자기의 화공.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기 할 때 그 자기가 아니고요. 그죠?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자, 도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죠? 특이하네. 그죠? 도자기에다가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자, 으로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다. 자, 그리고 잠깐 하다 만 게 아니라 평생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소박하다. 그리고 성실한 장인 정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화의 본질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죠. 조금 더 지나가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충실하고자 했다.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네. 자, 근데 역시나 어때요? 충실해. 그죠? 본질에 충실한 사람답게 어떻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어떻다? 규칙적이다. 그리고 정돈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자,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자, 그럼 어때? 일상생활의 모습들, 그죠? 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본문 1번. 자,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자, 바로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죠. 그죠? 자, 피아노 치는 두 소녀. 저 그림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자,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르누아르의 그림 피아노 치는 두 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프랑스 정부가 그려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가 될 예정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의뢰를 하게 된 거죠. 미완성작인 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터치.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어떻다? 거친 붓터치. 그리고 자, 여백은 자, 여백도 있다. 자,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거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사체는 주요 피사체는 누구? 두 소녀가 되겠습니다. 자, 두 소녀가 되겠고, 자, 얘네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소녀는 어여쁘게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곱게 묘사가 되고, 뒤에는 거칠게 묘사가 됨으로써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기본적인 대조 기법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도 사진 찍을 때 뒤에를 이렇게 뿌옇게 날리거나 이렇게 뭉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나오고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도 뒤 배경은 거칠게, 그리고 앞에 있는 인물들은 아름답고 예쁘게, 곱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를 잡고 읽는데 열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묘사가 뭐죠? 그리듯이 표현하기. 자,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로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괜 채 앞에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있다. 자, 이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그죠?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정다운 모습으로 보인다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는 여기 어여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
자, 역시 뭐 이러이러한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역시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자, 뭐 굳이 얘기하면 지규라고 볼 수 있겠죠. 뭐뭐한 듯이 이랬으니까. 네. 자, 이렇게 실제로 뭐 걔한테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죠? 저 무슨 생각으로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글 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느끼기에는 그런 것과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교과서에 써놓은 거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글쓴이의 감상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세 번째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어떤 그 글쓴이의 감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뒤에가 상당히 거칠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반면에 이제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주인공들, 어여쁜 주인공들의 모습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고요, 그죠? 머리카락 같은 거 봐봐. 머리카락 같은 거 보면 진짜 살아있는 그 사진 같은 느낌. 사진에다가 이렇게 필터 같은 거 한 거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글 쓴 사람은 어떻게 봤다고?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 자 이것은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듯함 이랬으니까,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손이 상당히 통통하시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뭡니까? 르누아르의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라는 예시 작품이 이제 그림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본문 2.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에는 자 역시 이제 이번에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자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이른바 족발손이라고 하는 건가요? 자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럽게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네. 자, 역시나 이제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뭐 하고 있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독자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어렴풋하게라도 드러나겠죠. 자, 이 그림에서도 여기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그죠? 네. 자,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우울한 거 X.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소녀 있고요. 자, 이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애의 찬이다. 그러니까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 생애 예찬이다 이거죠. 자,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 끼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공통점은 바로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모습들이 어떻다?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밝은 색채에서는 색채가 있지 어떻다? 색채가 밝아. 그래서 삶에 기쁨이 느껴진다. 그리고 붉은 끼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글쓴이의 감상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공통점하고 차이점, 그죠? 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지워진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에도 보면 이제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 있고요. 통통한 모습이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도록 하죠. 사랑스러운 모습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야? 화병의 꽃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화병의 꽃. 자,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유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이번에는 뭐예요? 활기차다. 그죠? 그래서 이걸 생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 생각? 바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유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유리 화병이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 안에 보니까 뭐가 있다? 온갖 플라워들이, 그죠?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도 그리듯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비유, 지규법이 되겠죠. 그죠? 비유 안에 지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는 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바로 글쓴이의 감상 2. 그죠? 자, 솜사탕 마치 뭐 같다고? 역시 솜사탕과 같다. 요걸로 해야 되는데,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풍성하다 이런 것도 그죠? 네, 강력한 느낌이죠. 네, 실제로 만져봤나요? 아니잖아, 그죠? 자, 마치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한 르누아르가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 무상. 자, 그러면은 우리 르누아르 선생은 어땠다고요? 바로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낙관하고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 무상이래요. 자, 인생 무상이 뭐예요? 인생, 집착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써볼게요. 집착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착을 놓아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몸과 마음이 괴롭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돈 버는 거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좋은 데 쓰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러고 있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집착을 놓아라. 이제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이 되겠습니다. 즉. 자, 즉은 언제 쓰는 거냐? 즉은. 요거는 파란색으로. 자, 즉은 언제 쓰는 거냐면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말만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인생 무상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덧붙이는 거죠. 자, 아름답게 만발했다가 곧 져버릴 꽃에 덧없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아름답게 만발한 거 좋다 이거야. 그죠? 이뻐. 너무 이쁘고 좋은데, 자, 근데 곧 져버릴 꽃에 덧없음. 그잖아. 그게. 꽃이라는 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는 거죠. 자,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 순간만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 앤드 희망을 안겨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꽃에 대한 예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감상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기쁨과 희망입니다. 요새 희망들이 별로 없으시죠? 중간고사 준비는 너무 힘들고 점수는 안 나올 것 같고 고등학교 문제는 어떨지 잘 모르겠고 해서 답답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걱정 마세요. 자, 다 잘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대학 가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야. 그리고 부질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집착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괴로운 거 지나가면 또 평화로운 때가 오고 평화가 오다 보면 또 괴로운 날도 오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분하고 보내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평화의 자세고 깨달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힘을 빡빡 줘갖고서는 막 거칠게 저항한다든가
폭력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린다거나 이제 억지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괴로움밖에 없지 그게 뭐 평화야? 사랑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의 선물 그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인데 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뭐다? 마치 뭐처럼 선물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감사하고 즐기라는 어떤 표현? 낙천적 그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착할 바는 없어.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집착하거나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일러준다. 그렇습니다. 자,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집착 X. 자,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최대한 누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붙잡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붙잡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가는 거야. 그거를 막지 않는 거야. 괴로움도 막 생기잖아요. 왔다가 보내줘. 왔니? 그래, 너 지금 괴롭구나. 인정. 인정해주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예, 또 보내주면 또 이제 평화로운 때 별일 없는 때가 오다가 또 기쁜 일이 또 있다가 그럼 만끽해. 기쁨을 만끽해. 그러고서는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오고 또 보내주고 괴로웠어? 괴로움 왔구나. 보내주고 안아주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다 이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이 곧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네, 그런 자세죠. 오랜만에 했으니까 좀 재미없네요. 자 하여튼 자 드디어 맺은 말입니다. 자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그의 진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영혼을 씻어준다. 와우 샤워. 자 그러면은 영혼을 씻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위로가 되고 그죠?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평화라고 쓸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쁨의 뭐라고? present, gift. 그죠? 자 영어를 너무 잘해. 자 선물이다 선물. 자 이어야 한다는 그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르누아르 선생님의 예술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인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자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라고? 예술론. 어떤 예술론? 낙관적인 예술론. 네 희망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았어. 그게 아니야. 그냥 뭐 너는 현실 감각이 없구나. 뭐 이제 이런 평가가 아닌 것이죠.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막 가난했고 힘들었고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어두운 생활을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때? 그걸 갖다가 딛고 일어났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진행시켜 극복했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막 밤이 되니까 목이 막 잠깁니다. 자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손을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을 했다. 예술혼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자, 그 후에는 퇴행성 류머티즘 증세가 심해져 다리가 마비됐어. 휠체어에 의존했다. 이게 지금처럼 막 전동 휠체어 싱싱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거웠대요. 휠체어가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끌고 밀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겁고요. 자, 근데 이런 데다가 의존을 해. 그리고 또 막 붓도 막 손에다 묶어. 이런데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고 예술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술을 이른바 예술혼을 불태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의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그러면 아들들은 부상, 다쳤어.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부인인 알린 당뇨병으로 사망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다? 홀로 남겨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림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는 행복하고 재밌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갔다. 자,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림 그리고 하던 이후에도 상처와 고통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고통을 여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는 형광펜으로 칠해보겠습니다. 그림.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곧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다라고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 정리가 이름하여 뭐냐면, 이 설명 대상이 갖는 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의 작품의 의의가 뭐냐? 바로 고통 속에서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죠. 그죠?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살아간 그의 모습이 바로 이 화가 르누아르의 의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로 삶의 고통이 예술로 승화시켜준 진정한 행복을 그려낸 르누아르, 이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알아야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그릴 수 있었냐 했더니, 자, 일단은 류머티즘에 의해서 손가락이 비틀어지는 경우, 다리가 마비된 경우, 그죠? 아들들이 부상 입고 부인이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자, 그래도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그죠? 또 예술로 승화시켜서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그죠? 그리면서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삶의 고통을 극복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그릴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좋고, 그 다음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은 예시 작품이 3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피아노 치는 두 소녀인데, 우리 집에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뒤에는 거칠게, 그죠? 그리고 앞에는 곱게 해서 서로 대비가 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여러분도 단짠, 그지? 단 음식 먹고 짠 음식 먹고, 아니면 매운 거 먹다가 단 거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대조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 이 두 소녀는 되게 정답고 사랑스럽죠. 자, 근데 뒤에는 추상적인 붓터치, 거친 붓터치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대조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다음은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에서는 사랑스러워. 그리고 생기 넘쳐. 네. 그래서 곧 이것이 뭐다? 생의 예찬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밝은 색채는 삶의 기쁨.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소녀는 싱그러움이 되겠다. 젊음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병의 꽃은,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그죠?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입니다. 자,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 것 같다. 너무 예뻤어. 그리고 풍성하다. 그리고 푹신한 느낌도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향기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꽃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있었다. 자, 세 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대상에 대한 예찬, 그죠? 예쁘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싱그럽고 젊고, 그죠? 자, 고통을 이겨낸 후에, 고통이 지나간 후에 오는 평화로움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고, 자, 다음, 자, 르누아르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 자, 르누아르는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되죠? 르누아르는 자,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냈다. 자, 이 사람 작가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온갖 고통을 뭘로? 예술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비교하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자, 여기서도 역시
서민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코미디, 해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로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여성들, 그리고 아름다운 뭐 이런 모습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남자들의 일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은 활발하고 거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저 사람들 웃기지 않냐? 왜 옷을 벗고 저러냐? 이게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 요것도 시험에 이렇게 대조군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비교 대조하느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뒤에 또 뭐가 있냐? 자, 다음 글을 읽고 삶에 대한 관점 차원에서 르누아르의 작품과 바니타스의 회화 차이를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바니타스는 공허.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니타스라는 게 있대요. 자, 이것은 공허하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빨리 죽는다 이런 뜻으로 라틴어 바누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 이는 해골, 모래, 시계, 악기, 놀이기구, 비눗방울 등의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요거죠. 존재와 인생의 덧없음, 세월의 무상함, 그리고 현세나 현재적 가치, 쾌락의 허무함.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잘못하면 딱 허무주의. 다 이거 뭐 살아서 뭐 하냐. 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 식의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쉬운데, 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30년 전쟁과 패스트가 창궐하며 전염병이죠. 야기된 불안이 반영되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은 정물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침식되거나 부패하는 물체의 표면과 그 위에 덮여있는 먼지,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 시들어진 꽃송이들이 등이 그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패스트가 창궐하며 야기된 불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이 어디 나온다? 바로 정물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펜 괜히 바꿨네. 자, 정물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침식, 부패, 그죠? 자, 그리고 먼지, 그 다음에 활짝 피어난 꽃들이 있지만 어때? 시들어진 꽃송이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활짝 피어난 꽃이에요? 아니죠? 바로 시들어 떨어진 꽃송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다. 또한 노래나 연기, 음악과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소재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것들 또한 세월의 무상함을 암시한다 이거죠. 여기서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인 무상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부정적이다. 근데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르누아르하고는 이 베리타스란다. 베리타스 서울대학교 베리타스죠. 바니타스인데 바니타스는 서로 이제 르누아르와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삶의 관점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데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뭐 그림 엽서 같은 거는 우리는 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지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텐데 잘 보시고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